오늘의 정보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동안 민주당과 마치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 지성이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이냐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세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원 100% 투표인데 거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고 투표율이 나오자 나한테 유리하다. 4명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표가 몰린 겁니까? 어떤 표가 몰렸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역대에서 높아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원 100% 투표잖아요. 네, 네. 근데 당원들의 참여가 많이 높아지게 된 이유. 과거에는 뭐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것들을 중간에 끼워서 내 당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전화 한 통화 받은 사람과 우리 당원들, 책임 당원 10명이 거의 등가로 처리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야 우리의 의사가 온전하게 표시된다. 100% 당원 투표제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야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대라는 것들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과 긴장감이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좀 저희가 지금 요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예상하시는 높아질 거라고 네. 대부분 다 50%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낸 비대위의 일원으로서 저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요. 예. 이거 당신들 폭망할 거야. 뭐 이런 예. 얘기 민주당에서 얼마나 예. 많이 비난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뭐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예. 또 당 지지도 올라가고 예.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일 날 만약에 결정이 되면 비대위는 오늘 끝나는 거고 근데 아니면은 12일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사실상의 임무는 비대위의 임무는 오늘 마지막 예. 사실상 마지막이어서 오늘 비대위원장도 뭐 감사하다는 예. 말씀 드리고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대위 네. 홍보까지 이제 네,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80만 명 당원 중에 47% 거의 40만 명이 지금 투표를 했다는 얘기고. 어마어마한 게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보수당이 기회를 또 드렸네요. 네. 영국의 보수당이 20만 명이 채 안 돼요. 네.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백 년의 영국 보수당이 투표 16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보수당원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84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되고 지금 어저께까지 투표한 것만 해도 39만 명이잖아요. 네, 네, 네. 39만 명은요. 지난번 선거에서 투표했던 게 저희가 그 16만 명인가 17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 네. 숫자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네, 당원 자체 50만 명이 늘었으니까. 자, 김종혁 비대위원님은 이제 최고 지도부, 당의 최고 지도부시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지 얘기하실 수가 이제 없는 예. 어려운 입장이지만 우리 김종혁 대표님은 네. 뭐 전망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다만 이제 김종혁 의원님이 굉장히 비대위에 자화자찬하셨는데 바로 잡을 거 하나는 바로 잡고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결과론적으로는 흥행이 됐지만은 당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당시는 뭐였냐면은 예. 야 결선 투표제 없으면은 이거 비윤계가 할 수가 있으니까 결선 투표를 만들어야지 친윤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흥행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결집과 바람. 예. 예, 결집은 뭐냐면은 와 저쪽이 저렇게 높아? 야 우리도 빨리빨리 다 모아.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4개 후보층이 이제 다 모이고 있는 거고 바람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바람은 누구한테 가장 바람이 불었는가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천하람한테 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모바일 투표의 특성상 노인분들은 좀 덜 적극적으로 ARS를 하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유인들이 이제 생긴 것들이 조금 더 2030 젊은 당원들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천하람 아니면 안철수 쪽인데 안철수보다는 천하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게 당원이 작을 때와 클 때가 다른데 지금 80만 명이 넘었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동원을 할 수 있는 당원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보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게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 당원 구성조차도 완전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모수가 이 정도로 커지면 원래는 저는 결선 투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 투표율을 보니까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고 최종 투표율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59%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김재현 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에 노년층도 모바일 사용이 늘다 보니까 익숙하다. 이게 뭐 꼭 젊은 층만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분석을 하던데요. 결선 투표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높지는 않고 지금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지원했던 네 분이 있었잖아요. 천하용인 그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그게 아마 천하람 후보가 받는 표와 이렇게 줄투표로 내려갈 가능성이 꽤 크잖아요. 그 투표가 얼마나 될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지금 20대와 30대가 17%란 말이에요. 저희 당원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84만 명이 투표를 했다라면 그럼 한 10몇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표가 그대로 온전히 다 갈지 아니면 그게 또 나뉘어질지 그리고 투표 마지막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하는 우리들의 네.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에 비유한 그 표현에 대해서 당원들 사이에서 분노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분석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그동안에 좀 선두를 달려왔는데 그쪽 캠프에서도 저희가 좀 물어봤거든요. 예.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예. 그랬더니 아 정말 요 턱걸이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김종혁 위원님이나 이제 저의 세대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읽었거든요. 김 대표님도 혹시 그 읽으셨습니까? 네, 저도 뭐 80년대 읽었습니다. 같은 세대시군요, 그러니까. 아, 예. 같이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 아까 이제 바람이 그래도 천하람 후보 쪽에 제일 그 유리한 건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오늘 나온 뉴스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가 아니고 오히려 황교안 후보한테 밀리는 추세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과연 그쪽으로 표가 갔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생기더군요. 이게 당원 투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되면은 천하람이 굉장히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지도 뭐 일부에서는 뭐 득보라고 하는데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한테는 저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밀렸던 게 천하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를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이준석 대표는 25% 보고 있더라고요. 천하람 득표를 이번에 25% 보고 있고 저는 10% 후반에서 많이 나오면 20% 초반까지 보는 이유가 지금 약간 블록화돼서 2030들이 상당히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당원들이 17% 되잖아요. 거기에 조금만 더하면 거의 20%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거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효과가 플러스가 큽니까? 마이너스가 큽니까?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봐야 되는데 단기로는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번에 전선을 분명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한테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쨌든 투표할 유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보수 정당이지만은 반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있는 그 정서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노리고 엄석대를 끌어온 건데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내부에서 좀 내부 총질하는 이거가 이제 이미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한테 주어진 숙제이고 단기적으로는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결선 투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반반 정도라고 하셨는데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연대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천하람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한일이 사실은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도 느리시고 너무 순하시다 보니까 개혁이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넓게 봤을 때 개혁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뭐 지지자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넓게 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망했던 그 개파 정치 정말 진박감별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요새 언론에서는 뭐 천안연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에 나왔던 그 정말 내키지 않는 사진 같은 모습은 연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안 후보님 그런 억지 연대 안 하실 거죠? 좀 어떻게 무서워하게 한 적 있습니까? 저도 안 무서우시죠? 예, 안 무서우시죠? 예, 저희는 뭐 웃으면서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네, 지금 뭐 마지막 분위기 보니까 연대는 다 지금 약속이 된 것 같은 막 분위기인데 맞는 겁니까? 그거 뭐 그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저는 알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뭐 그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만약에 연대를 하겠다라면 굉장한 아이러니죠. 왜 아이러니냐면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가장 앙숙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분이 안철수 후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또 이준석 후보의 후광을 얻고 나온 천하람 그 후보는 뭐 당연히 난 안철수 대표를 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게 정치구나. 정치라는 건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표, 천하람 후보 본인을 지지했던 표와 또 이준석 후보 때문에 전 대표 때문에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의 속내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하고 그 전에 워낙 많이 싸웠기 때문에 과연 그 표가 온전히 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은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예. 결선 투표가 하면 저 두 사람의 연대가 성사될 가능성 그리고 성사된다면 어느 정도 이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를 이를테면은 나는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은 안철수가 올라가면은 천하람이 나는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로 아니면 천하람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씀하셨지만 반 이준석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은 이준석 지지했던 일군의 이제 그 지지자들이 좀 분화가 될 것 같아요.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도 안철수 지지자들 일부는 이탈하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난 차라리 김기현이 낫다. 그래서 저거를 숫자 그대로 예를 들면 20대 20이면 40이 될 거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마이너스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표를 어떻게 가를 것이냐. 보통 6대 4에서 7대 3으로 보거든요. 김기현 후보 쪽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이 선전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30%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누가 올라가든 그 상대는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많이 구애를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천안연대가 실제로 뭐 구체화될지 이건 참 궁금한 일인데 김기현 후보 역시 김장연대에 이어서 요즘에 김나연대를 띄우고 있고 이제 만약에 결선 가고 하면 김황연대도 생기는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다른 방송에서 그 황교안 후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대충 뭐 그래도 보수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온 사람을 밀어야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황교안 후보는 결선 투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 결국은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계속 사퇴하라고 그 TV 토론 때 그렇게 좀 험하게 싸워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연대가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주장하신 거지만 그 지지자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은 당사자니까 거기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뭐 사퇴해라, 뭐 당신 되면 우리 총선 폭망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해서는 안 될 말씀까지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구도가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분기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랑 김기현 후보가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 결과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가상 대결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결선에 가면 이제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이제 결과인데요. 네. 과반이 넘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니 그 뭐 1차에서 과반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양자 대결에서는 저는 저거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드는데 저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심과 실제로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그 표심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광범 좀 더 넓고 네, 네, 광범하잖아요. 네. 근데 아주 책임 당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굉장히 쓰라린 고통 같은 것들을 겪었거든요. 당이 대통령실과 그 당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서 뭐 공천 과정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 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서로들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운 결과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했던 그 선거를 대패를 했고 그 결과 그것이 결국 탄핵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다라고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태가 다시 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 주류 쪽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보수의 지지자들보다는 훨씬 더 주류 쪽과 가까워지려는 그래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뭉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는 선거 막판에 와서 안철수 후보가 요즘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치고 있는가? 당 외연 확장의 상징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총선 승리에도 맞지 않다. 네, 친윤도 아닌 반윤도 아닌 이제 일종의 이제 범윤으로 묶여 있는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대통령실과 지금 이 시점에 각을 세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이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을 세우는 거는 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게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약간 샌드위치 효과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다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보고 예. 결선을 만약에 안철수가 아니라 천하람이 갔을 경우에 지금 타격을 너무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한테 끌어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을 세운 건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천하람 후보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네, 네.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전략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김기현 대표의 그 KTX 울산 땅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왜 거기에 올라탔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저희들도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야, 당대표 선거에서 맨 그렇게 그 흑색 선전에 가까운 혹은 상대방의 흠집내기에 가까운 공방만 오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 말씀은 정말 저희가 뼈저리게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좀 다른 차별성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부분에서 실기를 하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와 함께 올라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선거가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것으로만 그 수렴이 돼버렸거든요.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 저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그건 정말 좀 실기를 한 게 아닌가,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루 전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글쎄요. 이제